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트럭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우동을 먹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한 대가 주차장 한쪽에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뒤로 검은 세단 2대가 따라 들어왔어요. 창문이 전부 까맣게 썬팅되어 있었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휴게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경호원들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자 카운터 앞에 멈췄습니다. 평범한 식당 알바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에 있던 매니저에게 쏠렸어요.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분 전이었어요. 이 매니저가 저 여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 설거지 빨리빨리 해. 손님 기다리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못해? 진짜 느려 터졌다니까. 옆에 있던 정규직 직원도 혀를 찼었죠. 그 정규직 직원도 매니저도 지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기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어요.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통을 든 그녀 앞에 섰어요. 남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헬기 타고 온 거 보면 장관급 아니야. 아니, 재벌 같은데.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왜 숨어 살았는지, 그녀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 39살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직책은 조리보조였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설거지, 테이블 치우기, 바닥 닦기.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은 전부 그녀 몫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주방 바닥을 닦았어요. 7시부터 손님이 들어왔죠.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야, 3번 테이블 안 치워? 매니저가 소리쳤어요. 지금 가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갔어요. 테이블 위에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야, 여기 물 좀. 손님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판기를 부르는 것 같았죠. 반찬 왜 이래? 짜기만 하고. 손님이 투덜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바꿔 드릴까요? 됐어. 그냥 물이나 두고 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혼자였죠. 다른 직원들은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 말이야, 진짜 어디서 굴러온 건지. 그러게 나이도 많은 게 알바나 하고. 말도 없고 좀 무섭지 않아?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야, 밥 다 먹었으면 나와. 손님 밀린다.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라면은 반도 못 먹었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였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11년 동안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휴게소에 들어왔거든요. 창문이 전부 까맣게 썬팅되어 있었어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유나는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전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렸어요. 뭔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저걸음거리,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나왔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봤어요. 검은 승합차가 주차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시동도 끄지 않았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는 거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일이 아니야. 걸레를 다시 들었어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휴게소로 들어왔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뒤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경호 차량이었죠. 벤츠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가 반짝였어요.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죠. 재벌가 자제 느낌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뒤따랐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나 한잔하고 가죠.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아메리카노 3잔이요. 여기서 마실게요. 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매니저가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유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지켜봤어요. 그러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 그 검은 승합차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보이는 각도로 이동해 있었어요. 저건 감시였습니다. 저 젊은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유나는 다시 경호원들을 봤습니다.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죠.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누군가 저 젊은 남자를 노리고 있다는 걸. 유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해야 하나? 경고해야 하나? 11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서면 전부 무너져요.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알바야. 설거지나 하고 바닥이나 닦고 그렇게 사는 거야. 걸레를 들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일어섰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경호원 한 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올 거예요. 젊은 남자가 손을 저었어요. 금방 나올게요. 여기 있어요. 경호원이 멈칫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고속도로 휴게소잖아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휴게소 뒤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내렸어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앞치마를 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휴게소 뒤편이었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옷 남자 둘이 양쪽에서 다가왔어요. 조용히 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따라와. 남자 한 명이 뭔가를 옆구리에 들이댔어요. 총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닥치고 따라와. 남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있는 승합차 쪽으로요. 납치였습니다. 대낮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끌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식당 안에 있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설거지하던 그 알바였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비웃었어요. 뭐야, 인연? 꺼져. 안 그러면 죽어. 총을 든 남자가 총구를 돌렸습니다. 유나를 향해 겨눴어요. 유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11년 동안 잠재웠던 게 깨어났습니다. 0.5초. 유나가 움직였어요. 총 든 손목을 잡았습니다. 위로 꺾었어요.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동시에 유나의 무릎이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쿵. 남자가 쓰러졌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어요. 유나가 몸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유나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발목을 걸었죠. 남자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유나가 뒤통수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찍었어요. 쿵.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칼을 뽑았어요. 번쩍였습니다. 칼날이 유나를 향해 휘둘러졌어요. 유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칼이 빗나갔어요. 그 순간 유나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유나의 팔꿈치가 남자의 턱을 가격했어요. 퍽! 남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3초였습니다. 3초 만에 3명이 전부 바닥에 쓰러졌어요. 유나가 숨을 고르며 섰습니다. 앞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숨 하나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뭘 본 거지? 저 여자가 뭐지? 앞치마 두른 알바가 3초 만에 무장한 남자 셋을 때려 눕혔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가 그를 쳐다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을 뽑아 들었어요. 손 들어! 유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쟤들이 범인이에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납치하려고 했어요. 경호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유나를 봤습니다. 당신, 뭐야?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 여자가 대체 누구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설거지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1년 만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몸을 움직인 거예요. 잊으려고 했습니다. 잠재우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끌려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못하는 것보다 나빴어요. 그게 11년 전 배운 거였습니다. 유나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떨림이 멎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들킨 건가? 숨어 살던 11년이 끝난 건가? 유나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늙어 있었죠. 1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빛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본관 복도, 어깨에 달린 마크,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진 그날. 유나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호팀장 박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CCTV 영상이었어요. 3초 만에 3명을 제압하는 여자. 박준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이 움직임. 중얼거렸습니다. 저 기술, 저 속도, 저 판단력.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어요. 그것도 고강도로. 박준혁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1년 전 방콕 작전 명단 확인해줘.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콕 작전이요? 그거 기밀 아닌가요? 내 권한으로 열람 가능해. 빨리. 잠시 뒤 대답이 왔어요. 있습니다. 현장 투입 요원 명단이요. 여성 있어? 네, 한 명 있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뭐가? 이 사람 기밀 유출로 불명예 전역 처리됐는데요. 박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밀, 유출. 네, 작전 직후에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받고 불명예 전역됐습니다. 박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3초 만에 무장한 남자 셋을 제압한 여자. 저 실력으로, 저 판단력으로 나라를 판 사람이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 뭐야? 서유나 당시 별명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림자였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자,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국정원 역사상 최고의 필드 요원. 훈련 성적 전 과목 1위. 한 번도 들킨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밀 유출로 쫓겨났다고? 11년 동안 휴게소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박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가 이상해. 중얼거렸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11년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국정원 해외공작단 소속 요원이었어요. 최연소 여성 필드 요원이었습니다. 28살이었죠. 훈련 성적은 전 과목 1위였어요. 침투, 탈출, 근접 전투, 폭발물 해체, 전부 만점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그림자,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 돌아왔죠. 전설처럼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빛이 있었어요. 그때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재호였습니다. 같이 훈련받았고 같이 임무를 나갔죠. 유일하게 유나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유나.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재호가 다가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죠. 오늘도 1등이야? 운이 좋았어.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운. 11번 연속 운이면 그게 실력인 거야. 재호가 어깨를 툭 쳤어요.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큰일 나면 네 뒤에 숨어야겠어. 바보같이. 유나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방콕 작전이 내려온 건 그의 여름이었어요. 한국 대기업 회장이 출장 중 테러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외교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웠어요. 정부가 나설 수 없었죠. 비공식 구출 작전이 하달됐습니다. 윤하가 투입됐어요. 단독 침투였습니다. 위험한 임무였어요. 성공 확률이 낮았죠. 하지만 윤하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서. 상관이 물었어요. 인원이 많으면 들킵니다. 저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윤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림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윤하는 방콕 외곽의 은신처에 침투했어요. 경비가 5명이었습니다. 전부 무장하고 있었죠. 윤하는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인질이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50대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맞은 것 같았죠. 조용히 하세요. 윤하가 속삭였어요. 구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탈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경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전 정보에 없던 인원이었어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윤하가 인지를 업고 뛰었어요.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어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고 또 뛰었어요. 탈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인지를 태웠어요. 가세요. 윤하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윤하는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하지만 웃었습니다. 임무 완료. 인질은 무사히 귀국했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재호가 옆에 있었어요. 야, 정신 들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총알을 맞아? 인질은? 윤하가 물었어요. 무사해. 무사하다고.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5명 상대하고 총 맞고도 인질 데리고 나왔잖아. 7명이었어. 뭐, 경비가 7명이었어. 정보가 틀렸더라고.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보가 틀렸는데 어떡해. 그냥 했어. 윤하가 웃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재호가 한참 윤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너 미쳤어.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윤하는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에 응해라. 윤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작전 전에 적에게 정보가 샜어. 내 통신 기록에 흔적이 있어. 저요? 말도 안 돼요. 윤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정보를 넘겨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제가 총 맞았잖아요. 기록이 그래. 상관은 눈을 피했어요. 통신 로그를 확인해봐. 윤하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암호화 채널에서 외부로 정보가 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하는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조작이에요. 윤하가 말했어요.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조작된 증거잖아요. 윤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CCTV 확인하세요. 저 그날 밤 숙소에 있었어요. 통신 보낼 시간이 없었다고요. CCTV는 확인 불가야. 왜요? 그날 기록이 없어. 윤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없어요? 누군가 지운 거예요. 누군가 윤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기록을 지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윤하는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정보를 넘겼지?
안 넘겼어요. 기록이 있잖아. 조작이에요. 증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없으면 됐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소용없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기록이 전부였어요. 조작된 기록이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그림자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유나는 걸을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재호를 봤습니다. 유나가 걸음을 멈췄어요. 재호야. 불렀습니다. 재호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유나야. 재호의 어깨가 굳었어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유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11년간 함께했던 것들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불명의 저녁. 서류가 내려왔어요. 유나는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상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쿵. 그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을 나오는 날이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배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나의 발소리만 울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세상이 전부 차가웠어요.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그녀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도요. 그렇게 서유나는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연락처를 끊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11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일 전 그녀는 다시 몸을 움직였어요. 11년 동안 잠재웠던 게 깨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숨어 살던 11년이 끝나는 걸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11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이 경호팀장 박준혁.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보고서, 통신 로그, 인원 명단, 전부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기록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한 것처럼요. 준혁은 전문가에게 통신 로그 분석을 의뢰했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부분이요. 타임 스탬프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군가 나중에 삽입한 거예요. 원래 기록에 없던 데이터입니다. 준혁의 눈이 좁아졌어요. 조작이라는 거야? 네. 그것도 내부에서요. 내부. 외부 접근 흔적이 없어요. 내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겁니다. 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부 소행이었어요. 11년 전 누군가 유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야? 당시에. 확인해 볼게요. 분석관이 키보드를 쳤어요.
잠시 뒤 명단이 떴습니다. 5명입니다. 그중 현직은 1명이에요. 누구야? 분석관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오상훈. 현재 국정원 해외정보국 부국장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방콕 작전의 부팀장이었어요. 지금은 부국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계정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조작된 날짜에 이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국정원 본관 7층이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상훈이었어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눈이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가? 박 팀장.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11년 전 방콕 작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상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당시 서유나 요원 통신 로그 말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조작된 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상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부에서 조작됐고 권한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부국장님이시더군요. 상훈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 있습니다. 준혁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로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타임스탬프 불일치, 삽입 흔적, 부국장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까지.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동료를 왜 팔았습니까? 상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작전 중 내 판단 미스가 있었어. 상훈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경비 배치 정보를 잘못 줬어. 5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었지.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나가 총에 맞은 거야. 내 실수 때문에.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난 끝이었어. 승진은커녕 문책당할 판이었지. 그래서 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녀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까? 상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야 했어. 준혁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11년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1년 동안 그 사람은 휴게소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반말 듣고 무시당하고 목숨 걸고 임무 완수한 사람이요. 부국장님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준혁의 눈이 붉어졌어요. 승진하셨죠? 표창도 받으셨죠?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이라고. 상훈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 영광이 다 누구 거였습니까? 준혁이 물었어요. 그녀가 피 흘려서 만든 거 아닙니까? 상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오상훈 부국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상훈이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끝난 건가? 아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휴게소를 찾아갔어요. 유나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상훈, 체포됐습니다. 통신 로그 조작, 무고, 직권남용. 전부요.
유나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직 절차 밟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도요.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유나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오상훈 혼자는 그 기록에 접근 못해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당시 통신 로그는 작전 총괄만 열람 권한이 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상훈은 부팀장이었고 승인이 필요했어요. 위에서 준혁이 숨을 멈췄어요. 누구요? 당시 작전 총괄 그 사람이 승인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국회에 있죠. 네. 의원 배지 달고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정수 전 국정원장, 현 국회의원, 여당 중진. 그 사람이 배우였어요. 조사가 확대됐습니다. 오상훈이 추가 진술을 했어요. 황정수 국장님이 시켰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황정수가 승인한 접근 로그, 작전 보고서, 수정 이력, 전부 그의 결재가 찍혀 있었어요. 준혁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습니다. 파장이 일었어요. 언론에 터졌습니다. 전 국정원장, 11년 전 공작원 무고 의혹, 목숨 건 영웅을 반역자로, 충격 진실, 뉴스가 연일 나왔어요. 황정수가 인터뷰했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정치적 공작이에요.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기각 없이 발부됐습니다. 황정수가 포승줄에 묶여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황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11년간 쌓아 올린 지위가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준혁은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1년 동안 그녀는 혼자 짊어졌습니다. 누명을, 배신을, 외로움을,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없었어요. 아무도요. 준혁은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전부 끝났다고, 이제 돌아와도 된다고.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년의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아물 리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헬기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주차장에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죠. 검은 세단 2대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8명이었습니다. 전부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휴게소 안이 술렁였어요. 누가 오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운데 차 문이 열렸어요.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당당했어요. 한성태, 승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11년 전 방콕에서 유나가 구출한 그 인질이었어요. 성태가 휴게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성태는 매니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카운터 앞에서 섰습니다. 유나가 거기 있었어요. 설거지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었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11년 전 총알을 맞으면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
지금은 휴게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의 눈이 젖어들었어요. 경호원 8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었어요. 11년 전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총을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저를 업고 뛰었죠.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거지통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누명을 쓴 것도, 쫓겨난 것도, 11년 동안 이렇게 사신 것도.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 안이 술렁였어요. 준혁이 일어섰어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어요. 11년 전 내부 조작으로 누명을 쓰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목숨 걸고 임무를 완수한 영웅입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규직 언니도 얼어붙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늦다고 손가락 튕겼던 사람, 반찬 짜다고 투덜댔던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자판기 대하듯 했던 사람들, 전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유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성태가 일어섰어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 보안 총괄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태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빚을 갚고 싶습니다. 유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성태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성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섰어요.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어요. 검은 세단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휴게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유나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매니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유나가 돌아봤어요. 매니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다시 설거지통을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게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니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댓말이었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네. 유나가 대답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정규직 언니도 달라졌어요. 언니,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점심은 뭐 드실래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갖다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물컵을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달라진 걸까? 내가 달라진 게 아닌데. 나는 그대로인데. 달라진 건 그들이 아는 정보뿐이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고 갑자기 눈을 마주치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래서 유나는 숨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유나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11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 매일 바닥만 보고 살았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1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11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누명이 벗겨졌어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조금, 작은 미소였습니다. 11년 만의 미소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앞치마를 풀고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노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11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을 속으로 걸어갔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